난 왜 작은 미니 사이즈에 끌리는 걸까? 내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스입니다. 제가 올 초부터 펀딩한 제품들이 꽤 많아요. 물론 영상으로 많이 찍진 않았는데 실망스러운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펀딩은 그냥 실패한다 생각하고 해야 되나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키보드가 아닌 재미난 제품들에 대한 펀딩도 많이 진행했는데 꽤 완성형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작은 4K 미니 컴퓨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추위? 미니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관련된 여러가지의 제품들을 좀 신기한? 독특한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펀딩으로 구입한 가격은 약 18만원 정도 들었고 TV에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인터넷 정도 진짜 간단한 용도로 쓰려고 구입했습니다. 만약 이게 마음에 든다면 집에 TV에 물려 놓으려고요. 이제 언박싱을 해봐야겠죠. 배송이 왔을 때 요거, 그리고 추위 하이독이라는 요 제품도 함께 줬어요. 이거는 USB 멀티 허브 같거든요. 따로 판매하는 제품인 것 같은데 퀵차지 3.0도 지원하네? 애플의 맥세이프, 그러니까 맥북의 충전기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물론 퀄리티는 역시 중국스럽다. 그냥 진짜 가성비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러한 느낌이 드는, 이거는 그냥 USB 허브가 아니라 USB 멀티 충전기예요. 그러니까 이 락박스의 전원을 USB로도 공급할 수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한국에 맞는 플러그를 넣어줬습니다. 이 케이블도 품질이 좋진 않아요. 대충 충전기는 이렇게 생겼고, 추위 인텔 인사이드, 왼쪽에 보면 락박스 미니 PC, 그러니까 인텔의 프로세서를 썼고 동일 라벨은 따로 없거든요. 우와, 맨날 큰 PC만 보다가 작은 PC 진짜 작다. 와, 락박스 자체가 엄청 작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작냐면 노트 20 울트라, 이것과 비교하더라도 사이즈는 엄청 작고 에어팟 프로와 비교한다면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물론 두께의 차이는 꽤 많이 나요. RTX 3080 요거랑 비교하면 그래픽카드와의 크기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요. 여기는 뭐지? 나사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그냥 여분의 나사인가? 여기에 모니터나 벽에 걸 수 있도록 마운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작은 PC니까 모니터나 TV 뒤에 쉽게 숨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뭘까? 기본 충전기는 C타입을 제공해주고 있고 24W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얘는 따로 PD 충전이 아닌 그냥 이제 C타입으로 충전하는 어댑터이고, 역시 중국이라서 이제 퀄리티는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외관을 보면 뒤에는 인텔 스티커가 있고 M.2 SSD를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진짜 가벼워요. 웬만한 핸드폰보다도 더 가벼운 무게. 실측 무게는 약 129g. 진짜 가볍죠. 앞쪽에는 전원 버튼이 작게 이렇게 있고, 뒤에 포트는 전원 공급을 위한 C타입, HDMI 2.0 1개, USB 타입-A 3.0 2개, 왼쪽으로 돌리면 마이크로 SD와 이어폰 단자. 미리 펀딩하면서 정보를 찾아보니까 얘는 아이들 시의 전력은 5W를 먹고 플로드가 걸렸을 때 12W라고 합니다. 진짜 일반 PC들은 엄청나게 먹는데 미니 PC인 만큼 전력 소모가 굉장히 작아요. 거의 보조 배터리로도 구동할 수 있는 수준이죠. 또 이렇게 작은 PC를 봤으면 내부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또 궁금할 때 뭐야? 대체쇼이죠. 뚜껑을 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M.2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NVMe를 지원하지 않고 SATA 방식을 지원해요. 그래서 용량 업그레이드를 위해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거의 펀딩 할 때부터 미리 구입을 해둔 거고, 일반적인 M.2 SSD와 다르게 이 사이 굉장히 작은 독특한 규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용량 업그레이드는 그냥 여기서 나사를 풀고 여기 끼워 넣은 다음에 나사를 체결해주면 업그레이드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에 있는 나사, 이것도 풀어볼게요. 예전에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업그레이드하면 체감되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왜 SSD로 많이 교체를 했냐? PC를 사용할 때 가장 크게 체감이 되는 것이 랜덤 액세스라는 속도인데, 하드디스크에 비해 SSD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탈 벤치나 이런 걸 돌려보더라도 랜덤 액세스 속도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교체했다고 해서 이 랜덤 액세스 속도가 빨라지지 게임 성능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SSD를 먼저 끼우면 안 됐네. 요렇게 판을 들어 올리면 M.2 SSD를 꽂을 수 있는 요 공간이 있고, 이거 스마트폰을 분해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꽤 많이 튀어오르는데? 설마 써보기도 전에 고장나는 건 아니겠지? 지금 마지막 나사 하나가 진짜 이걸 부수지 않는 이상은 안 풀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분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 책상 위에 PC, 와, 이 마우스보다 더 작네. 키보드와 비교하면 요 정도? 뒤에 포트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전원 연결할 데가 없어서 그냥 보조 배터리에 연결하고, 모니터도 이렇게 전원을 한번 켜보면 켜질까? 아, 전용 어댑터를 써야 되나 보네. 다시 연결하고 톡. 오! 이제 여기 불이 들어오면서 켜졌어요. 지금 윈도우 설정이 떴거든요. 저는 일을 하면서 모두 무선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USB 마우스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해줬고, 야, 지금 4K도 정상적으로 모두 지원하고 있거든요. 윈도우 10 정품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의 윈도우 가격 하나에 PC를 얻는 건데 왜 이렇게 가능하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0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저도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작은 미니 PC에서 아마 eMMC 메모리를 사용한다면 윈도우 10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기본 탑재가 SSD가 아닌 eMMC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정책이 특이하긴 해요. 태블릿에서도 10인치 이상이 넘어가면 오피스를 무료로 쓰지 못하거든요. 그 이상은 무료로 쓸 수 있었는데 이것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또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꽤 괜찮은데, 반응 속도가? 지금 이 PC의 스펙을 보자면 CPU는 인텔의 셀러론 J4115로 탑재했습니다. 구성은 4코어 4스레드로 되어 있고 램은 6GB, 기본 용량은 128GB입니다. 저는 여기서 추가로 SSD를 설치했기 때문에 256GB가 추가되어 있어요. 살짝은 버벅임이 느껴지는데 아마 이게 eMMC 메모리를 설정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SD로 전환을 한다면 실제 체감되는 반응 속도는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도 연결이 되거든요. 인터넷도 빠릿빠릿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SSD에 마이그레이션까지 진행하고 이제 조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느낌이 어떻냐면,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많이 쓰이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좀 버벅임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셀러론을 쓰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가성비 태블릿인 갤럭시 탭 S6 라이트, 이러한 제품을 생각했을 때 뭐 그 정도의 버벅임보다는 조금 더 좋은, 플래그십보다는 버벅임이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용도로 쓰기에 괜찮은 녀석이거든요. SSD와 eMMC 벤치 결과를 비교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밑에 있는 랜덤 액세스 속도를 비교해보면 2배 조금 더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는 SSD로 바꿨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속도가 증가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eMMC를 썼을 때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요런 잘렉이 좀 심했었는데 지금은 SSD로 바꾸고 이 잘렉은 좀 많이 사라졌거든요. 전체적으로 약간 굼떴던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CPU의 한계상 좀 버벅임은 느껴지고, 더군다나 지금 4K 모니터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버벅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아쉬운 건 다른 인터넷은 괜찮은데 넷플릭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에는 조금 버벅임이 느껴지더라고요. 봐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웹에서 돌아다닐 때 좀 버벅임이 느껴지죠. 그리고 테스트를 했을 때 아마 넷플릭스 전용 앱을 받아야 4K로 다 재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한 1분 넘게 재생을 해봐도 HD급으로 재생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재생 시 CPU는 한 20%에서 40% 사이 정도를 쓰는 것 같고 CPU의 평균 온도는 60도 후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많이 테스트하는 4K HDR 영상, 현재 화질이 4K로 설정했을 때 처음에는 약간 버벅이긴 하지만 재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CPU 온도도 넷플릭스를 볼 때랑 거의 비슷하게 70도가 넘어가기는 해요. 이게 단일 작업을 할 때는 괜찮은데 멀티태스킹 작업을 할 때 조금 끊김이 느껴졌어요. 사실 이것을 써보니까 영상을 감상하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뭐 문서 작업을 하기에는 괜찮지만 게임을 하는 데는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롤을 깔아놓긴 했거든요. 게임 되나?
이상하게 제 PC에서는 롤 업데이트가 자꾸 오류가 지금처럼 계속 뜨고 있어요. 이후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제가 롤을 돌려봤거든요. 근데 4K에서는 그래픽 품질을 최저로 낮추더라도 프레임이 거의 10 정도 나왔고, 이제 풀 HD로도 했는데 그때도 어려웠고, 마지막으로 HD에 최저업으로 하니까 그나마 게임을 어느 정도 플레이할 수 있는 한 30에서 60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걸로 게임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바렐은 손으로 만졌을 때 윗부분보다는 옆쪽 사이드 쪽에 바렐이 좀 느껴지는 편이었고, 소음은 펠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팬이 돌아가는 소음은 좀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4K 미니 컴퓨터 라크박스를 살펴봤습니다. 휴대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뭐 모니터나 TV 뒤에 숨겨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용도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컴퓨터의 성능도 많이 좋아지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도 버벅이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기대를 했지만 사실 퍼포먼스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구입한다면 작은 사이즈를 좋아하고 TV나 모니터 뒤에 붙여서 인터넷이나 문서 정도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용도로 쓰려면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게다가 저는 이번에 SSD를 업그레이드 했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SSD를 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만약 나는 조금이라도 속도의 개선을 하고 싶다면 내장 메모리를 한번 써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제가 펀딩해 놓은 제품, 아직까지 받아야 될 제품들이 많은데 또 신기하고 소개해드릴 만한 제품이 있다면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거는 효도료용으로는 안되겠다. 써보니까 그래도 버벅임이 느껴져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만 구입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작다.